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밤사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에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5년 만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치솟았습니다. 당정청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기 이익은 소급 입법해서라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 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기업 등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차례만 접종받는 얀센 백신에 대한 자문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는 이용자 모두가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장과 도서관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첫 TV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황사가 날아들면서 월요일 출근길 전국 곳곳에서 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기 상황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지금 어디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나요? 네, 월요일 출근길 대기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황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서부에서는 황사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서울의 먼지 농도는 446 마이크로그램, 대전은 59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 수치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서쪽 지역과 울산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에서 공기가 탁하겠고요. 내일도 공기의 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영서는 대체로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에서는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원 산지와 서해안에서는 안개도 끼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8.3도인데요. 낮에는 서울 15도, 강릉 19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부당이익 몰수도 소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대행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 모여 부동산 투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몰수와 같은 반열에서 엄격히 대응하고 다음 달 중에 이해충돌 방지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합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과거 이득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을 통해 소급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당정은 재산 등록 대상자를 현재 4급 이상에서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업무를 맡으면 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을 5배까지 환수하고 농지 취득 심사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통해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LH에 대해서도 임직원 재산 등록제를 도입하고 역할과 기능, 인력에 대한 혁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9개월 만에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논의합니다. 여론이 나날이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번째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합니다. 지난해 6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했던 회의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기존 참석 멤버인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 경찰청장 등과 더불어 추가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참석합니다. 어제 당정이 논의한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토지보상제도 개편안 등을 논의하는데 부동산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겁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LH발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9차례 메시지를 내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예고 경지라는 강수를 두며 진화에 애썼습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잇따른 지지율 하락에 4.7 재보선 전망도 어두워진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 여론을 달랠 특단의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경기 용인의 개발지역 인근 땅을 사들여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전 경기도 간부 공무원과 150억 원대 전북 원정 투기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LH 직원이 휴일 동안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앞으로도 혐의가 있는 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 청와대 경호처 과장 등의 줄 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소환 조사가 이어진 가운데 어제도 전직 직원 1명이 소환됐습니다. 오늘 조사 어떻게 임하실 건가요? 비공개 정보로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50억 원대 전북 원정 투기의 핵심 인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LH 전북 본부에서 일했던 전주 출신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광명의 신도시 땅을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혐의가 있는 LH 전 현직 15명 대부분이 소환된 가운데 가장 많은 땅을 사들인 현직 간부 강모 씨의 재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직 경기도 투자진흥과 간부와 그의 아내도 불렀습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발표되기 4개월 전인 2018년 10월 아내 회사 명의로 예정지 인근 땅을 약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3년도 안 돼 시세는 5배가 넘게 올라 25억 원에 이릅니다. 2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전직 간부가 차명으로 땅을 산 배경과 내부 개발 정보 이용 여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혐의가 있는 공무원과 시의원, 청와대 경호처 과장 등의 줄 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수십억 원을 대출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로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에 온 국민이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죠. 이에 정부가 오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먼저 이 재산 등록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대통령 주재 긴급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 투기 근절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주요 내용 대부분이 담길 예정인데요. 예. 당정청은 우선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 등 특정 분야의 7급 공무원 이상이고 또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직자는 매년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9급과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한 전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 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LH 임직원은 물론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관련 지역 내의 부동산을 새로 추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요, 이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이익을 또 전면 몰수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이고 네.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의 이익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형에도 처해집니다. 예. 이익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도 내야 하는데요. 만약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정보로 투기를 저지르고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다면 최대 25억 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앞서 이 보도해 드린 것처럼 이 가령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정보를 얻어서 이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몰수를 위해 소급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특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자의 지위를 활용해서 부당한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는 자, 시도하는 자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 소급 추진할 겁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그제 SNS를 통해 이번 LH 관련 법안에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 적용을 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만약 소급 입법이 적용된다면 가령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면 100억 원의 벌금에 징역까지 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헌법에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급 적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국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소급 적용이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좀 달라진 건가요? 네. 지난 18일에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해 보시면요. 예. 땅 투기 공직자의 차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듯이 LH 사건 장본인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시에 다수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하지만 소위원장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몰수 추징,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건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소급과 관련한 내용이 법안에서 빠지면서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샀습니다. 네, 결국 소급을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가 이 공직자 투기 처벌 강화의 관건일 것도 같은데 또 위헌 논란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오늘 오후 10시 40분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이슈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에도 4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3차 대유행이 재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정부는 백신 휴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82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도 426명으로 여전히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봄나들이 이동량도 늘면서 확산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접종 대상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소견서나 별도의 증빙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접종자가 신청하면 접종자 가운데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에 한해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주고 만약 반응이 지속되면 또 하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는 사업자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SNS 생방송에 출연해
백신 휴가가 유급이어야 한다며 연가 또는 연월차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1회 접종만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얀센 백신에 대해 어제 전문가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백신 안전성 검토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기본 방역 수칙이 시작됩니다.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출입자가 각각 명부를 써야 하고 박물관과 도서관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기본 방역 수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늘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으로 명부 작성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모든 시설에서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경각심을 갖고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 출입자는 모두가 명부를 써야 합니다.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모두 명부를 써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대표 한 명이 적고 왜 N명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출입자 각자 명부를 써야 하고 이용시설의 경우 QR코드를 이용한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는 장소도 늘어납니다. 무도장이나 노래 연습장, 목욕탕뿐만 아니라 미술관과 도서관 등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적용하고 이후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간 400명 이상을 기록하다 감소한 수치지만 주말 영향으로 검사자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기본 방역 수칙과 함께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다시 봉쇄를 강화한 가운데 유럽연합 EU에서 6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6월 중순부터 회원국 안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사용합니다. 27개 EU 회원국 보건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이나 종이 형태의 건강 증명서인데 접종한 백신 종류와 항체 형성 여부 등의 정보가 담깁니다. Précisément, il y a un QR code. Il y a effectivement l'état qui est le vôtre si vous êtes. 백신 접종 증명서는 비행기를 타거나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필요할 수 있지만 발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U의 이번 결정은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자가 많아지면 관광 산업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관광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도입하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관광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시행을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관광 산업을 되살릴 만병통치약이란 의견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백신 접종 증명서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고 중국은 이미 이달 초 국제여행 건강 증명서를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국세청 자료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270만 명에게 우선 지급되며 신속 지급 대상자에겐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내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려고 부착한 아이의 발찌가 끊어진 사진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 고의로 발찌를 끊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이들의 발목에 인적사항이 담긴 인식표를 부착합니다. 혹시나 아이가 바뀌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경찰은 최근 숨진 3살 아이의 인식표가 발목이 아닌 머리에 있는 사진을 확보했는데 친모 성모 씨의 딸인 김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아기의 인식표를 풀거나 끊은 것으로 보고
신생아 바꿔치기의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석 씨가 딸 김 씨가 낳은 아기 인식표를 분리한 뒤 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의 발목에 달아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혈액형 역시 경찰 판단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석 씨의 딸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48시간이 지나면 피를 뽑기 때문에 아이는 그 전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인식표가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끊어진 것으로 보고 석 씨와 산부인과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 관행 등에 대한 합동 감찰과 관련해 오늘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서는 허정수 감찰 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합동감찰의 기본 원칙과 방향, 양측의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는데 합동감찰 기간은 최소 2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주말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제미인대회에 출전한 미스 미얀마는 국제사회에 눈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서 놀던 1살배기 아이는 오른쪽 눈에 고무탄을 맞았습니다. 한 아버지는 차 안에서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오열합니다. 나 내놔라! 나 내놔라! 군경의 무차별 총격으로 최소 114명이 숨진 피해 토요일, 4명의 어린이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군부 탄압에 희생된 시민은 410명에 달합니다. 군경은 총상을 입은 시민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는가 하면 장례식장에서도 총기를 발사하는 등 갈수록 잔혹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날 미얀마 장군들은 턱시도를 걸친 채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국제미인대회에 출전한 미스 미얀마는 눈물을 보이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00 innocent people, young women and children risked their lives.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12개국 합참 의장은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규탄하며 즉각 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좌초돼 운하가 엿새째 막혀 있죠. 옴싹달싹 못하게 된 선박만 420척이 넘는다고 하는데 하루 손해액이 158억 원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인선 14척이 초대형 선박 에버 기분호를 힘겹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9,000톤가량의 평형수를 빼고 선체를 띄워보려 했지만 뱃머리와 선미가 양쪽 제방에 끼어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엿새째 막히면서 429척의 배가 갇혀버렸습니다. مش قادر احدد بالظبط ايه غير لما يحصل التحقيق لكن لما قلت سرعه الريح والعاصفه الترابيه دي اللي كانت في ايدينا. 이 사고로 하루에 발생하는 손실만 약 158억 원. 선박 좌초 이후 운하가 마비된 지 엿새째인 만큼 이집트 정부의 누적 손실은 1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만조를 맞아 2척의 예인선을 추가 투입해 배를 띄우는 방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GS 칼텍스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도 라이벌 흥국생명을 완파했습니다. GS 칼텍스는 1승만 추가하면 한 시즌 3개의 우승 트로피를 모두 가져가는 트래플을 최초로 달성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GS 칼텍스는 초반부터 흥국생명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한 김미연에게 서브를 집중하며 실책을 유도했습니다. 공격에선 강소희가 펄펄 날았습니다. 강소희는 상대 블로커가 뜨면 터치아웃으로 점수를 올리거나 연타로 빈 공간에 공을 집어넣는 재치를 보이며 양팀 최다인 18점을 올렸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뭉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낸 것 같고요. 다음 게임 때는 더 세게 때려보겠습니다.
흥국생명 김연경은 부상 투혼 속에 11점을 올렸지만 GS칼텍스의 끈질긴 수비에 공격 성공률은 28%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GS칼텍스는 두 경기 모두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하며 인천 원정길에 나서게 됐습니다. GS칼텍스는 앞으로 1승만 추가하면 정상에 오릅니다. 호보컵과 정규리그,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여자 배구 사상 최초 트래블에 도전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서울 주택 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3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0.96%로 전달보다 줄었고 전셋값도 4개월 연속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6차 세포 비서대회를 열고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새 국가발전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 비서대회가 4월 초순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중교통 시스템의 마스코트는 비버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출근길 지하철역에 진짜 비버가 나타났습니다. 포획망에 잡혀 나오는 건 바로 살아있는 비버입니다. 커다란 비버 한 마리가 캐나다 토론토의 지하철역에 나타난 건데요. 입구까지 폐쇄한 뒤 1시간의 실랑이 끝에 안전하게 포획했다고 합니다. 평일 아침에 나타난 낯선 침입자로 출근길 시민들은 깜짝 놀라야만 했는데요. 이날 구조된 비버는 자연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눈을 사로잡는 신기한 달걀공예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달걀 위에 쓱쓱 능숙하게 그림을 그리는 여성. 정교한 무늬가 인상적인 푸른색 타조알 작품도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모두 헝가리 아엘공예가 지고 씨의 작품입니다. 30개가 넘는 기술을 보유하고 지금껏 수천 개의 작품을 만들어서 아엘공예의 여왕으로 불리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코로나19로 외출은 쉽지 않지만 집에서라도 달걀 장식을 하면서 의미 있는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네요. 흔히 가짜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기 마련이지만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던 페이크 퍼가 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복슬복슬 하얀 털로 장식된 코트와 모자. 청재킷 안에도 털을 덧대 멋과 보온성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대마로 만든 가짜 털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눈으로만 봐선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선 대마로 만든 가짜 모피옷을 위한 패션쇼까지 열렸습니다. 식물 성분이기 때문에 합성 페이크 퍼와 달리 쉽게 분해돼서 훨씬 친환경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일상화가 되어서 답답한데요. 오늘은 황사까지 더해졌습니다. 모래먼지가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충남 서부에 이어서 중부와 경북 서부에서도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먼지 농도는 452 마이크로그램, 대전은 681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평소보다 10배 이상 높은 건데요. 따라서 곳곳에서는 미세먼지 특보도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입자가 더 작아서 우리 몸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수치 또한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의 질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영서는 대체로 흐리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로는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강원 산지와 서해안에서는 안개까지 끼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8.4도, 대전도 8.3도,
대구는 12.6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15도, 강릉 19도, 대구 2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또 봄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